이슈 분석 시간입니다. 올해도 국회는 법정 시한 내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못했습니다. 여야는 비공식 회의체까지 가동해 심사를 서두르고 있지만 쟁점이 많아 정기국회 회기내 처리마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경제연구원 조경엽 경제연구실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실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매년 반복되는 예산 싸움입니다. 주요 예산들은 손도 대지 못한 채 예산심사 소소위를 이틀째 좀 가동을 했지만 여전히 기싸움이 치열한 모습인데 일련의 과정들을 좀 어떻게 지금 지켜보고 계십니까? 예, 국회의 가장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가 이제 나라 살림 지킴이인데 네. 이렇게 이제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제 파행과 공존을 거듭하다가 이제 결국에는 그 법정 시한을 이제 넘기게 되었습니다. 예. 내년 예산은 이제 470조 원 이제 슈퍼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이제 예산 심사를 좀 꼼꼼히 할 필요가 있는데 법정 근거도 없고 정식 명칭도 아닌 이제 소소위에서 몇몇 의원들이 이렇게 이제 벼락치기로 예산을 심사를 한다는 것은 국민 세금을 상당히 이제 허투루 보는 이런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소위에서 이제 논의되는 것은 이제 속기록에도 안 남고 언론 심사도 없기 때문에 깜깜이 이제 밀실 심사에다가 이제 졸속으로 예산 심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요. 예. 그리고 이제 쪽지와 이제 그 카톡 예산이 이제 난무하는 현상이 이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필요한 이제 국책 예산은 뒤로 밀리고 자기 지역구만 챙기는 이러한 이제 현상들이 발생해서 국민 세금이 이제 낭비될 거로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이제 쪽지 예산을 통해서 그 정부의 이제 예산을 늘리는 것은 헌법 위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쪽지를 통해서 민원을 이제 요구하는 민원을 이제 하는 이런 의원들은 이제 이름을 이제 공개를 하고 엄격하게 책임을 좀 물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예. 올해도 밀실 소위서 쪽지와 카톡 예산이 막판까지 난무할 것 같다. 이런 우려를 좀 표명해 주셨습니다. 사실 그동안 국회가 법정 시한을 지켜서 내년도 예산을 처리한 게 얼마 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 몇 해 전 국회 선진화법도 도입되고 이런 상황인데 왜 이런 사태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걸까요? 예, 그 과거 예산 심사 때마다 이제 동물 국회라 할 정도로 극한 이제 몸싸움이 이제 발생하자 이제 사실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예산은 자동 심의 부의 제도가 이제 도입이 됐는데요. 정부는 이제 예산을 이제 회계 연도 90일 전까지 이제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이제 11월 30일까지 국회가 그거를 예산을 하지 못하면 자동으로 이제 본회의로 산정이 되고 의결되도록 하는 소위 말해서 이제 국회 선진화법이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이 선진화법으로 처음으로 적용됐을 때 이제 2014년에는 이제 법정 시한 내에 이제 예산이 통과되는 성과를 올렸지만 작년에도 이제 법정 시한을 나흘 넘긴 12월 6일 날 이제 통과가 됐고 올해도 이제 법정 시간을 이제 넘길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러한 이제 현상은 사실 이제 국회가 예산안을 심사할 수 있는 기간이 한 30일뿐이 안 되는데요. 이 30일 가지고 이제 예산안을 제대로 이제 심사하기는 사실 기간이 너무 짧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이런 데처럼 이제 상시적으로 정부의 이제 예산 집행을 감시를 하고 감사를 하고 그 결과가 이제 그 예산 편성이나 심의 과정에 이제 반영되도록 이제 법을 개선을 해야지 이런 일들이 좀 줄어들 것 같습니다. 예, 제도적 장치가 좀 마련이 돼야 될 것 같다. 이런 지적을 해주셨고요. 국회는 결국 법적인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앞서 지금 언급해 주신 그 밀실에서 예산을 주무르는 악습을 되풀이하고 지금 있는데 그에 따른 충분한 부작용. 올해도 주요 예산 같은 경우 좀 이런 부분이 불거질 것 같은데 어떤 문제점들이 좀 있을까요? 그 쪽지 예산과 이제 카톡 예산 같은 행위를 두고 이제 포크배럴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 우리나라 말로 이제 번역을 하면 돼지 구유통인데요. 돼지들이 이제 먹이를 먹기 위해서 구유통에 서로 이제 머리를 내밀다가 힘센 돼지가 더 많은 먹이를 먹는 이런 이제 행태를 빗대서 만든 용어인데 이런 포크배럴 예산은 이제 혜택이 이제 특정 지역구에 이제 편중이 되고 비용은 이제 국민 전체로 이제 분산이 될 때 주로 이제 많이 발생을 합니다.
어차피 이제 중앙정부 예산은 주인이 이제 불확실하고 그러다 보니까 재선을 위해서는 이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쪽지든 예산을 이제 올 필요성 있는 이런 충동을 이제 상당히 이제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포크배럴 예산은 이제 엄밀한 사업 타당성 평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이제 비용이 이제 편익보다 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무한 공항 할주로 확장 사업도 그렇고 이제 현재도 이제 이런 포크배럴 예산들이 이제 무수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더욱 큰 문제는 이제 자기 지역으로 이제 예산을 끌어오기 위해서 다른 지역에 이제 불필요하게 배정된 예산도 이제 서로 눈 감아주는 이제 이런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예산이 이제 불필요하게 팽창되는 이런 문제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뭐 내년도 예산안 세부 강론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470조 원. 이 가운데 가장 첨예한 신경전은 아무래도 23조 원에 달하는 일자리 예산이 아니겠나 싶은 것 같은데 야당은 뭐 익히 알려졌다시피 계속해서 세금 중독 예산이다. 이건 삭감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계속해서 밝히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여야 간 의견이 이제 가장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이 이제 예산안 일자리인데요. 내년도 예산안 일자리 이제 예산은 23조 5천억 원으로 올해보다 이제 22% 증가해서 사상 최대 이제 증가폭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이제 보면은 가입자 평균 임금의 50%를 주던 이제 실업급여도 60%로 이제 올라가고 그리고 지급 기간도 1개월 더 이렇게 늘어나다 보니까 실업급여 예산은 이제 7조 4천억 원으로 올해보다도 한 20% 가량 이제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자리 안정자금 기금도 내년에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이제 인상이 되다 보니까 고용 1인당 지급하는 금액도 이제 190만 원에서 210만 원으로 인상되어서 이제 일자리 안정자금도 올해보다 한 7천억 원 정도 증가한 이제 2조 8천억으로 이제 편성이 됐고요. 그 공공부문의 또 보면 이제 서비스 일자리가 9만 4천 명, 공무원이 3만 6천 명 이제 신규 채용을 하겠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공무원의 비정규직이 한 1만 7천 명 정도를 이제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겠다고 이제 선언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신규 인원에 대한 고용에 대한 이제 임금 예산도 상당히 이제 늘어나는데 이 부분은 올해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도 계속해서 이제 재정에 부담을 준다는 게 이제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정책을 수정하면 사실은 이런 예산이 필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제 정책 실패의 이제 부작용을 자꾸 재정으로 이제 메꾸려고 하니까 이제 문제가 자꾸 발생되고 예산이 늘어나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병주고 약주기식이라는 야당의 이제 비판이 국민들에게 이제 설득을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결국 재정 부담도 가중이 되겠죠. 뭐 이렇게 정부가 일자리 관련 예산을 쏟아붓고 있지만 아시다시피 결과는 참담합니다. 취업자 증가 폭이 10개월 연속 지금 10만 명대를 하회하고 있는데 고용 상황은 여전히 개선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죠. 예, 현 정부 들어서 이제 한 54조 원의 일자리 이제 사업에 이제 투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고용 참사, 분배 참사라는 이제 결과가 참담한 결과를 지금 가져오고 있는데요. 정책을 이제 대폭 수정하지 않으면 아무리 재정을 투입해도 이제 고용 상황은 나아질 것 같지가 않습니다. 청년 일자리 사업만 해도 이제 그런데요. 돈을 주면 이제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취직할 거라고 정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삶의 사회 첫 발을 사실 근무 환경이 열악한 중소기업에서 이제 시작하려는 청소년들이 상당히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청년 내일 채용 공제가 이제 8월 말까지 집행률이 9.7%밖에 안 되고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도 10월 말까지 이제 36%뿐이 안 될 정도로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용 세습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고 철법통이라는 이제 비판을 받고 있는 대기업이나 공기업에 대한 이제 정규직 노조들에 대한 이제 고용 보호가 완화되지 않는다면 청년에 대한 이제 좋은 일자리가 생겨날 수가 없고 그다음 청년 실업도 이제 개선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이나 근로시간 단축과 같은 것은 이제 제도 개선을 좀 하고 노동 개혁을 통해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재정을 투입해도 고용 상황은 좀 좋아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예산안 쟁점 가운데 하나가 일자리와 더불어 남북 경협 예산이 있습니다. 이 규모는 크지 않지만
여당은 남북 협력 사업을 위해 반드시 좀 집행을 해야 될 필요한 예산이다. 또 야당은 대북 퍼주기 예산이다. 계속해서 입장차를 굽히지 않고 있죠. 예, 맞습니다. 남북 협력 기금 사업도 이제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는데요. 야당은 이제 사업 내용을 공개를 하고 예산을 삭감하자는 거고, 이제 여당은 네. 비공개로 이제 현안을 정부안을 이제 유지를 하자고 하면서 이제 대립이 되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국익에 상당한 피해를 줄 수 있는 항목들은 비공개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항목들을 이제 공개한다는, 투명하게 운영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야 하는 게 맞고요. 그래서 이제 비공개 사업의 이제 비중을 보면 2017년에 이제 16.2%였던 것이 올해 이제 26.5%로 늘어났고, 내년에는 이제 36%로 계속해서 늘어나는 건 분명한 이제 문제로 보입니다. 특히 이제 남북 문제 같은 경우에는 북한에 대한 이제 국제 제재가 이제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자칫 대북 제재에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상당히 이제 곤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더 이제 투명하게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세부 사업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인 재정 추계가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개성 연락사무소 사업에서 보았듯이 시작할 때는 이제 비용이 8,600만 원 정도 든다고 했다가 결국에는 이거보다 한 100배가 넘는 이제 100억 원이 들지 않았습니까? 네. 이와 같이 사업별로 재정 추계가 정확하게 돼 있지 않으면 계획한 것보다 이제 사업이 확장이 되고, 그러니까 추가된 예산은 이제 차년도 예산으로 넘어가서 이제 부담을 주는 이런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재정 추계를 이제 상당히 철저히 하는 것이 선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복지 예산을 두고도 지금 논란이 상당히 뜨겁습니다. 복지 예산이 지금 162조 원으로 전체 예산의 약 30%를 넘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고, 한마디로 소득 분배 개선에 이 자금을 쓰겠다 이 얘기인데, 지금 상하이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이 분배 격차가 커지는 상황에서 과연 정부의 재정 확대가 효과가 좀 있을까요? 예,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저출산 문제나 이제 고령화에 따른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복지를 확대해야 된다. 이런 데는 이제 많은 국민들이 이제 공감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이제 복지 예산이 저출산 노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효과적으로 쓰이고 있는지, 그다음에 이제 우리 사회가 감당할 수준인지, 앞으로 이제 지속 가능한지를 좀 엄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언제부턴가 이제 복지는 이제 공짜라는 인식이 이제 확산이 되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상급식, 무상보육, 아동수당 등 이런 이제 보편적 복지가 상당히 많이 확대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소득 분배는 악화되고, 그다음에 예산은 이제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이런 이제 문제점을 갖고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는 필요한 사람에게 이제 필요한 만큼 주도록 하는 이제 정치적 노력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박근혜 정부 때는 이제 증세 없는 복지를 내세웠고, 현 정부 들어서는 부자 증세를 통해서 이제 복지를 할 수 있다고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두 가지 다 사실 국민들에게 복지는 공짜라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기에 충분한 구호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 복지 예산이 이제 162조 원으로 올해보다도 한 17.6조 원이 이제 증가를 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부자 증세로 감당하지 못할 상황에 이제 부딪히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복지 예산을 이제 인기 영합적으로 이제 운영하기보다는 철저하게 이제 부담 수준, 복지 혜택 수준을 이제 청사진을 제시를 하고 국민들을 통해서 사회적 합의를 얻어가는 게 이제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예산 심사 과정에서 세입 4조 결손으로 지금 며칠간 파행을 빚기도 했었습니다. 이 세입 4조 결손 문제를 포함해 내년도 예산안의 재정 건전성 문제 좀 어떨까요? 2008년도 이후에 이제 한 해도 빼놓지 않고 재정 수지 적자가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다 보니까 재정 건전성에 대한 이제 우려가 상당히 커지고 있는데요. 내년에 국가 채무가 이제 741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2008년에 309조였는데 이에 비해서 한 10년 만에 2.4배나 이제 증가한 거 되고, 그다음에 현 정부 들어 3년 만에도 이제 114조 원이나 늘어난 수치입니다. 정부는 GDP 대비 이제 39.4%로 이제 OECD 평균보다 낮아서 이제 안정적이라고 이제 주장을 하지만, 이거 우리가 좀 더 정확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가 발표한 이제 741조 원은 이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이제 채무를 말하는데, 여기에 이제 비영리 공공기관을 포함하면
2016년에 이미 이제 GDP 대비 43.8%를 이제 넘어섰고, 그리고 비금융 공기업까지 합치면 이제 63.3%를 넘어섰습니다. 2016년에. 그리고 공무원 연금과 군인연금에 대한 충당 부채를 합치게 되면 1,500조 원을 넘어서서 이미 이제 100%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결코 안심할 수준이 아니고, 이제 국가 채무는 한번 늘어나면 이제 눈덩이처럼 이제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정 건전성은 이제 지금부터라도 좀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되는 항목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연구원 조경엽 경제연구실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실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